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마케팅 코디의 흑상원쌤입니다. 오늘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은 전자책을 처음 쓰고 펀딩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번에 펀딩을 시작한 저의 세 번째 전자책 나도 창작자가 될 테야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전자책 쓰기와 펀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고, 제가 전자책을 쓰고 펀딩에 성공할 때까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개월 전에 그랬듯이 누구나 처음 전자책을 쓰고 펀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몇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책 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책은 워드나 한글 또는 중에 무엇으로 써야 할지, 책 디자인이나 펀딩을 할 때 등록할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마케팅은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등입니다. 나도 창작자가 될 테야는 전자책을 쓰고 펀딩을 받을 때 겪게 되는 문제나 고민들에 대해 제가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능한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전자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자책과 펀딩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자책을 처음 쓰고 펀딩을 할 때 모르고 있으면 시간이나 비용을 손해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자책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입니다. 저는 전자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만약 전자책을 완성하는 데까지의 고민이 총 10이라고 할 때 그중 5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펀딩에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쓰는 전자책의 주제에 따라 타깃, 즉 독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자책의 주제가 바로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다른 하나 이유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있을 만큼 공부나 경험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결국 전자책을 완성하기도 힘들고, 완성했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이든 직업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해봤고 자신이 있거나 남들로부터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또는 무언가를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취미가 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자신감이 있다면 충분한 주제입니다. 평소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르쳐 주던 일을 전자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동안 광고와 마케팅 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다양한 기업, 브랜드, 광고주들을 만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 바쁘지만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관련 전자책을 썼습니다. 2번째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거나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전자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전자책의 주제로 한다면 같은 문제나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끌리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2가지 방법 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것의 해결책을 내가 공부하고 경험해서 전자책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수요가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가장 수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판매만을 위해 선정한 주제인데다가 실제로 경험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다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매할 정도의 결과물을 판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그 과정에서 지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인기나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을 쫓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는 것, 관심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지시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입니다. 일주일 만에 빠르게 전자책을 쓰고 수익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나 강의도 있습니다. 저도 빠르게 쓰고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만에 전자책을 쓰지는 못합니다. 주제 선정에만 일주일은 좋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자책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디자인하고 펀딩을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매를 위해 플랫폼에 등록할 때는 상품 소개를 쓰는 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펀딩을 하게 되면 펀딩 기간, 후원자 입금 기간,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정산 후 입금해주는 기간 등 최소 3주 이상이 무조건 발생됩니다. 책을 쓰고 대상에게 알리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 만에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을 쓰는 목적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돕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되어야지 한 권의 전자책으로 큰 수익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한다고 해서 상품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원하는 수익이 발생될 수는 없습니다. 수년 전에 전자책을 쓰거나 판매하는 사람도 적고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전자책 한 권을 단기간에 써서 큰 수익을 만드는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책 쓰는 법에 대한 전자책이 큰 매출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자책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초창기 전자책보다 퀄리티가 높아졌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자책을 쓰고 큰 수익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최소 2, 3개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직접 해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펀딩이라는 것은 상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전자책의 프로젝트 기획과 내용, 선물과 가격 등을 제안하고 후원자들에게 먼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판매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이 좋은 전자책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펀딩은 만든 후가 아니라 만들기 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자책의 기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주제와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책 프로젝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타이틀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과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상품을 받기 전에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후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창작자를 신뢰할 수 있는 사전 준비와 그런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일주일 만에 전자책을 쓰고 수익화하는 방법을 저는 하기도 어렵고 추천드리지도 않는다고 했던 것도 지금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원자 입장에서는 아직 상품을 보기도 전에 돈을 먼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함을 말끔히 없애주고 오히려 먼저 구매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창작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내가 책만 쓰면 되겠지가 아니라 책을 잘 쓰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쓰는 전자책이 후원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점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요컨대 책만 빨리 잘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들에게 창작자 본인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활동으로 그쳐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처음에는 아무 반응 없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펀딩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입니다. 텀블벅 기준으로 프로젝트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2, 3일 정도 걸립니다. 등록이 되면 프로젝트의 펀딩 알림 기간을 설정하고 사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 펀딩 기간이 지나면 영업일 기준 1주간의 후원자들의 입금 기간이 있고 다시 영업일 기준 1주간의 플랫폼 정산 기간이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 텀블벅의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한 번의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펀딩 알림부터 펀딩 기간이 최소 2, 3주는 필요하고 다시 후원자 입금과 정산 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등록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전자책을 쓰고 디자인과 이미지를 만들고 등록과 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장 펀딩 등록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가 일정에 쫓겨 충분한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입니다. 전자책을 쓰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케팅은 공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도 수익을 낸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자책을 쓰는데 돈 드는 일은 아닙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을 쓰고 마케팅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마케팅을 할 때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인지, 유입, 전환이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더 있지만 인지, 유입, 전환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전자책 펀딩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인지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펀딩 페이지로 유입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후원을 하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의 타깃이 어딘가에 노출된 내 프로젝트를 인지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클릭하고 유입되는 인원이 10명, 유입된 10명의 인원 중 1명이 후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출 대비 유입은 1%가 될 것이고 노출 대비 전환율은 0.1%입니다. 매출을 높이는 방법이라면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먼저 노출을 더욱 많이 해서 인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이 보던 내 프로젝트를 10,000명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노출을 많이 만드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보다는 타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100명이 유입되더라도 10명이 후원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노출을 늘리는 활동보다 비용 대비 시간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 구성이나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 있게 잘 쓰여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인지, 유입, 전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후원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광고와 마케팅입니다. 만약 인지와 유입을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광고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광고를 얼마의 예산으로 하느냐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도 잘 써야 합니다. 앞서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제가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책을 써본 적도 없고 펀딩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자책은 누구나 쓸 수 있고 펀딩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공짜로 쉽게 대충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전자책을 쓰고 펀딩에 도전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 없이 무조건 누구나 일주일 만에 전자책을 쓰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겪게 될 문제들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잘 키워온 자신의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나 크몽이나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바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별개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은 이번에 펀딩을 시작한 나도 창작자가 될 테야에서 다룰 이야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전자책을 쓰고 펀딩을 도전할 때 모르면 낭패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책과 펀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흑상어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전자책을 쓰고 펀딩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과정을 1대1로 직접 코칭해드리는 1대1 집중 코칭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코디 흑상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